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번사 관련된 기출문제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만약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본 역사에서 아스카 문화라고 불렸던 그 불교 문화의 윤성기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아스카 문화가 있죠. 아스카 문화. 예. 아스카 문화는 어 여기가 이제 언제 형성됐던 문화냐면 6세기 때 형성된 문화예요. 자, 6세기 때 형성된 불교 문화죠. 그 당시 도레인 계통인 이제 쇼가시가 백제 계통이죠. 자, 쇼가시와 그 당시 이제 쇼토쿠테저가 정치를 이끌었어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를 이제 스이코 정치라고 하는데, 이 스이코 정치는 이제 스이코 여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를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6세기는 어떤 시대냐? 일본사에서는 고분 시대라고 불려요. 고분 시대. 고분 시대. 자, 고분 시대라고 하는데 고분 시대는 대개 이제 그 일본 야마토 정권이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그 시대를 고분 시대로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AD 4세기부터 해서 AD 한 7세기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나라 시대를 볼게요. 나라 시대. 이 나라 시대는 겐메이 청왕이 후제학고의 북쪽이었던 헤이 쪽고를 조용하고 그곳에 수도를 옮긴 710년부터 해서 794년까지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8세기 때를 얘기죠. 8세기.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를 볼게요. 헤이안 시대는 가무청왕이 수도를 헤이안고 오늘날 교토로 옮겼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했던 시기인데 대략적으로 9세기에서 12세기 때 내용이죠. 당연히 이것도 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는 하고 에도 막부는 아예 이제 먼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카 문화가 형성된 고분 시대에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선 답이 없어요. 답이. 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 때 1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거는 답이 맞아서 적은 게 아니라 4개 선택지 중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그 시대인 나라 시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 시대는 쇼무초왕 때 이런 불교를 이제 진흥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문화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했긴 했지만 실제로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원래 그 기출문제 여기 이때니 92년부터 해서 96년 때까지 그 당시 냈던 그 기출 출제를 냈던 분들이 그 교수분들이 낸 게 아니라 장학사분이 냈어요. 그래갖고 약간 답이 중복 답안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가끔 아니면 그게 이제 기출문제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학원가에서 이제 한 문제씩 뺏겨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시켜갖고 다시 복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귀하는 과정에서 잠복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일단 알려진 그 기출 문제 안에서는 지금 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뭘 공부하시냐면 이 아스카 문화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아스카 문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두셔야 되겠죠.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에도마쿠 시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1번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대해서 시기에 이루어졌던 사실은, 자, 종래 그 청왕이나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장, 부민을 없애고 일주국 국가의 공지와 공민을 파악하여 호적과 계장을 작성했다. 국가는 이에 근거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장이라든지 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황제 개인이나 그 당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나 장원을 얘기해, 토지나 인민들을 얘기하죠. 예. 예를 들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그 직할지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부민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이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지삼인이죠. 개인의 그 토지와 개인의 예속된 민들에 불과해. 예. 근데 이걸 없애고 국가의 공지 공민화 정책, 그래서 국가의 공지와 공민화 정책을 했다. 요건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근거 남기기 위해서 호족이라든지 계장을 작성했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는 이를 근거해서 뭘 했다? 농민에게 토지를 수용해 나눠줬다. 자, 여기 토지를 나눠준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전 수수제라고 해요. 자, 이 반전 수수제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당나라의 군전제를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당나라 군전제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원래 헌간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반전수수제라는 이름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셔야겠죠. 반전수수제. 자, 그러면 요 그 사료는 무슨 사료냐? 자, 이거는 646년에 공포한 개신칠령이라는 그 사료예요. 일본 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칠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카 개신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이카 개신은 한중인 나가노 오우노네와 그 다음에 나가토미노 가마따리, 한중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견수사 세력들이 중심을 해갖고 그 당시 실권자였던 쇼가시를 이제 사대하고 고토코 청학을 내세웠고 했던 일련의 개혁이고요. 그때 연호가 최초의 연호가 다이카이기 때문에 다이카 개신이죠. 그리고 수도들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 수도들 원래는 아스카에 있었는데 나니아로 옮겼어. 이 나니아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카 개신은 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목표로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죠. 1번이 나와요. 1번.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해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이뤘다. 자, 이게 다이카 개신의 목적이에요. 자,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답을 분석을 해볼게요. 기출문제 공부할 때는 정답만 알면 안 돼요. 예문도 봐야 되고 오답도 분석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오답이나 예문 속에 예전에 이제 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자, 왕권에 약하고 외척 귀족 세력들이 특세해서 석간 정치가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석간 정치라는 거는 이 저초도 이제 좀 외워두셔야겠죠. 예. 석간 정치는 뭐냐? 이거는 이제 후지나라 국가가 헤이안 시대죠. 헤이안 시대 후지나라 국가가 했던 정치를 이제 석간 정치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대개 보면 헤이안 시대 중기 때인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그 행해졌죠.
그래서 호주와 국가가 이제 청왕과 지속적인 호గిం관계를 맺고 섭정이나 간백이란이고, 예, 그러니까 섭정은 청왕이 나이가 어릴 때 그은 거고, 간백이라는 건 청왕이 성인이 됐을 때 측근을 자문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국풍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경당사가 폐지되면서 국풍문화가 형성되는데, 이 국풍문화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볼게요.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 당시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정토신앙이 유행되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정토종이라는 것은 특징이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신앙이 나오면 항상 불교 대중화야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정토종은 헤이안 말기 때 일본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 불교 대중에 크게 공헌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도 있어요. 정토종 있고 호네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라의 정토 진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페 신종 시종이 있어. 그 중에 좀 알아둘 거는 전통 진종인데, 자, 이 전통 진종은 누가 이제 이걸 세웠냐면 이 교과서에 나와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세운 게 신란이라는 사람이야. 자, 요 신란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이제 뭐하고 대비해서 나오냐면 원효 있죠, 원효. 원효와 대비돼 갖고 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연불 외우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여러 번 외울 필요 없어. 한 번만 진심으로 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는 일련종, 임재종 같은 그런 이제 등이 그 뭐냐면 정토종계 그 선종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 때는 이런 정통종계 그 불교 교단이 그 신불교다 해갖고 구불교와 싸우게 되죠. 예,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보면요. 자, 호적과 명주가 국세 대항에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무사 집단이 등장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무라이, 뭐 명주 이런 사람이 등장했던 건 헤이안 시대야. 그래서 사무라이는 율령 체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그 지방 장원을 자기 지방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모주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개발 영주로 이제 발전된 사람들이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시민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요? 기진을 해줘. 기진계 장원이 이제 형성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자기 장원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 개발 영주 모주들이 또 자체 무장을 해요. 이들이 사무라이야. 그래서 사무라이는 원래 자기들끼리만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중앙 정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중앙에 있었던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들 자신이 또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자, 사무라이 등장은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이 율령체제 붕괴와 연결돼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반전수수제가 붕괴되면서 그 당시 반전수수에 연결되어 있던 그 부병제든지 조용조치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지방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체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 그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등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일단 당나라 율령체제를 모방한 그런 다이카 계신을 좀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석간정치, 정토신앙, 그 다음에 해안시대 때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제 형성됐고, 그리고 이때 그 가정에서 뭐 호족, 명주라는 사람들이 등장한 배경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이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잘 보이시죠? 예. 저만 그런 것 같아. 제가 이게 지금 사용자 호스트 입장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게스트 분들이 어떤 화면에 비춰지는 약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이상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 자, 지도는 일본 고대의 그 주요 도시와 천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자, A와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4번이 아니라 잠깐만요. 1번, 2번, 3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제가 까먹었네요. 3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1번의 각 시대와 그 문화적 특징을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요. 자, 나라 시대에 보면 1번 서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서기는 이제 그 언제 편찬했냐면 720년에 편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시대는 되게 대무처강부터 그 간메이처강 때까지인데, 그 일본 서기는 중국의 어떤 그 정사 체제 있죠. 25사 그걸 모방을 해갖고 편찬한 편년체 정사예요. 기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달리. 그래서 유령 국가에서 공적으로 편찬한 최초의 정사인데, 일본 국왕의 가문의 형성을 고대 신화와 연결해갖고 국왕을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좀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있고, 일본 서기와 함께 같이 이제 편찬했던 것이 고사기라는 게 있어요. 일본 서기는 국가 차원의 역사를 이제 기술한 반면, 고사기는 청왕 중심의 그런 개인사를 뭐냐면 가문사를 기술한 거예요.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일본 서기 이후에 일본은 그 후에 이제 간찬사설을 계속 만들어요. 속일본기, 일본 후기 등등 해갖고 보통 일본 서기까지 합쳐서 이걸 이제 통칭 육국사라고 해요. 6개 국사. 그래서 육국사를 만들었다. 자, 그럼 맞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는 그 당시 이제 그 후지라다 씨가 집권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국풍 문화가 발달이 돼요. 국풍 문화가. 자, 국풍 문화는 뒤에 좀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막부 때 국학운동이 전개했다. 예. 국학운동 자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국학운동은 가마쿠라 막부 때가 아니라 언제 이제 했다면 에도 막부 때요. 그래서 이 국학이라는 것은 종래 외래사상,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주작이니 그다음에 양명학 같은 것들을 그 반대하고 그 이전에 일본 고대인들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야. 그래서 이건 유학을 중심으로 한하게 의식적으로 정화하면서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국학자들은 일본 정통의 부활을 맥락에서 고대 일본 문화였던 만연찜이란지 고사기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토노 노리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 때 이제 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 뭐냐면 국학을 집대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사상을 버리고 야마토 정신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뭐냐 고사기나 안여찜 이런 것들을 연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하원이라는 것이거든요. 하원. 야마토의 정신. 어디 많이 들어왔죠. 하원양제. 하원양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리나가의 사상은
후대 그 제자들 통해서 종황 양이파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거니까 맞고. 자, 에도막부 시대 때는 조닉 문화가 발달됐죠. 상인들 중심으로. 예, 그래서 개덕구 문화라든지 오사카 중심의 에도 상인들 중심의 가세이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것들이 이제 보면 그 장르 보면 이제 가부키라는 게 있어. 가부키. 그 다음에 가면국이었던 노카쿠.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였던 파나죠. 우키요에. 이 우키요에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거는. 자, 거기 제가 이제 은미책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데 은미책에서 그 미술가 사람들 이제 보니까 우키요에를 되게 강조하더라고. 그러니까 음악가에는 음악사 관련돼서 역사를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미술가에는 미술사 관련돼 갖고 그 심도 있게 달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공에서 지금 배운 거보다 훨씬 더 그쪽 분야에서는 깊게 나가요. 예,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러거든요. 바로크 음악, 뭐 뉴코크 음악 하면서 그 음악사를 다루는데 서양사하고 또 한국사하고 딱 연결돼 있고 막 깊게 다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미술 애들이 이제 강조해 우키요에인데 우키요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라나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것은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공부를 해주시겠죠? 일단 1번 서기 공부를 해주시고 국부문화 공부해 주시고 국학운동 그 다음에 조닉문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지도는 일본 고대의 그 주요 도시와 천도의 연대를 보여준다. A와 C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일본 고대 시대의 이제 이동 과정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문 내용은 그 아타한사 중국사, 아타한사 일본사나 대한교과서 일본사 이제 나왔던 건데, 일단 지문에 있는 곳이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A는 어디냐면 아스카요. 아스카. 아스카 문화의 아스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B하고 A 중간에 여기 있죠. 694년에 옮긴 곳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후지야라코예요. 후지야라코. 그리고 여기 이제 710년에 이제 옮긴 곳이죠. 여기. 자, 여기 이제 그 후지와코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옮겨서 어떤 것을 옮겼던 것은 뭐냐면 헤이쪼쿠죠. 자, 그리고 헤이쪼쿠에서 여기 시가 있죠. 시는 헤이 안고요. 그리고 시와 비에 잠깐 이제 수도도 만들다가 도중에 그만둔 도시가 있어. 여기 이제 이 도시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간무청왕이 이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길한 그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여기가 이제 야마시도 나카오카예요. 교토 부근에 있는 거야. 헤이아쿠가 지금은 교토죠. 자, 이렇게 수도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있죠. 해안가에 있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나니아야. 오사카죠. 어느 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이카 개신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오미가 있죠. 오미. 비아오 옆에 오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오미인데 이 오미가 원래는 개체 왕족 게이타의 왕조의 그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되게 5세기 때에서 6세기 때 일본 그 역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혈통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백제 계통의
게이타의 왕조가 뭐냐면 이 오미 지역에 있었던 그 게이타의 왕조가 들고 일어났고 이제 기존의 혈통을 몰아내고 집권하게 되고 아스카도 천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 지역 오미였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지역들, 이 지역을 이제 일본에는 기내 지역이라고 해요. 기내 지역. 기라는 건 우리가 경기도 할 때 그 기 있죠. 요거 비슷해.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본 고대사의 중심이 기내 지역이거든요. 보통 일본에는 간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그 각각의 간서 지역의 고대 수도 변천 과정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A는 아스카죠. 바둑판 모양의 계획 도시인 당의 수도 장안을 모방하여 건설했다. 그래서 당나라 수도 장안을 모방을 했다는데 이거는 틀리죠. 왜 틀리냐? 일단 당나라 수도의 장안을 모방을 했던 도시는 3개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이름 안개해 두셔야겠죠. 헤이안고, 그 다음에 여기 헤이초코, 아스카가 아니라 이게 그 야마시도 나카오카, 그 다음에 후지라라고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3개가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그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명칭이요. 자, 야스카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로 천도하는데 석간이 주도하는 정치를 원활하게 펼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헤이쇼코죠. 근데 석간 정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헤이안 시대 때 일어났을 거예요. 요거는 헤이쇼코는 나라 시대죠. 그래서 요거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럼 비로 천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밑에 그 기출문제 분석편에 정리를 해왔지만 일단 헤이쇼코가 천도했던 이유가 율령 체제에 인한 간청과 간인의 증가, 그 다음에 아스카 지역의 구우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비로 천도한 뒤 일본은 대외관계 끊고 고유한 독자적인 국풍 문화를 발전시켰다. 대외관계 끊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경당사나 견신라사를 이제 파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 이제 당나라 신라가 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파견할 필요 없겠다 해서 그래서 그 당시 국풍문화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 국풍문화는 헤이안 시대야. 나라 시대가 아니죠. 비에 해당하는 나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고요. 자, 해양고도 천도한 데는 그 귀족과 사원 세력들의 약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 요게 맞죠. 그래서 해양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이제 옮긴 이유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불필요한 간원을 줄인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 운영이 있고요. 2번째는 후지하라시와 그 다음에 그 불교 세력 대표적인 동대사죠. 도다이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건재하게 하고 3번째가 중앙 집권화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목적 중에 2번째 목적을 해당한 거죠. 2번째 목적. 그래서 후지한 시대 건재한가. 후지한 씨는 우리가 이제 헤이안 시대만 권력을 장악한 걸로 잘못하신 분인데 나라 시대에도 권력을 장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권력 장악에서 후지한 씨가 큰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이제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에는 후지야가 국가가 권력을 장악했죠. 후지야가 중에 그 국가가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시에서 외왕은 다이카 기신의 당에서 당의 율령 체제 본토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이카 기신의 목적에 해당하죠. 근데 요게 잘못된 게 뭐냐면 시가 아니야. 시가 아니냐 여기는 뭐와 연결돼 있죠?
네, 여기는 시가 아니라 여기 나니와 연결돼 있어요. 나니와 관련된 거예요. 오늘 오사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 일단 고대 수도의 위치와 그 이름,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죠. 요 표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석간 정치라든지 국풍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도시들, 다이가 계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옮긴 이유, 요걸 이제 공부를 같이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요.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다음은 어느 시기 때 일본 문화에 관한 설명이다. 뭐에 들어갈 출연된 대의적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자, 벚꽃은 일본이 그 종류가 가장 많은 일본 국화다. 우리가 벚꽃 하면 이제 일본 국화로 이제 연상시키죠. 그래서 고대 일본에서 하가 벚꽃을 지칭하다. 한번 매화라는 것은 중국의 원산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도래했다. 나라 시대에 편찬한 마녀소녀에서는 매화를 읊은 노래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후대 편찬한 곡기와 가슈에는 매화보다는 벚꽃을 소재로 한 노래가 등장했다. 자, 이런 변화는 모의 출현을 보여준 사례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안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국풍이죠. 국풍. 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를 의미하고요. 풍이라는 건 바람 풍자를 의미하는데 요때 풍이라는 것은 바람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화라는 뜻이야. 우리가 한류 문화 할 때 그 문화의 의미예요. 풍은. 그래서 예전엔 당풍, 당이라는 건 중국의 문화죠. 중국의 문화를 대변한 것이 아까 매화죠. 매화. 당나라의 문화. 근데 벚꽃은 일본의 문화야. 그래서 벚꽃 매화보다는 벚꽃을 더 많이 들었다. 이 말은 그 당시 어, 무슨 의미냐? 국풍 문화와 연결된다. 하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국풍 문화라는 것은 당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고유 문화를 정복시킨 것을 이제 국풍 문화라고 하는데요. 되게 후지야시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석간정치 시기에 번성했기 때문에 이걸 후지야라 문화라고 해요. 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대외적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대외적 요인. 그러면 대외적 요인이라는 것을 뭘 써야 되냐? 예전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그 문제 나올 때 경당사 폐지, 그다음에 견신라사 폐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면 이거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지. 국풍문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 배경이라는 거는 그 계기의 그 저편에 깔려 있는 큰 그 거시적인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테네에서 중국사에 일본사에 있어요. 당의 멸망 이게 한 가지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세태. 원래 멸망까지 쓰려고 했다가 세태까지는 또 인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 두 번째는 신라와 발해의 세태. 아, 그래서 멸망이라는 멸망. 원래는 멸망이었는데 이것도 세태까지 답을 인정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 아마 거의 대부분 못 썼을 거예요. 네. 대부분 경당사, 견신라사 페이지 뭐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구성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국풍문화에서 그 당시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국풍문화 요소가 있냐 이것도 좀 몇 개 외워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가타가나 시라가나 같은 그 문자들 있죠. 오늘 이제 이런 걸 합쳐진 그 일본의 이제 그 고유 문자 가타가나 시라가나 같은 가나 문자 같은 자 이때 출연됐고 그 다음에 와카라는 게 있어요. 와카.
이 와카는 헤이안 시대 전에 나라 시대 때 등장을 했는데 요때 학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때 그 와카 학산 등장을 10세기 초라고 적어놨네요. 하여튼 요때 이제 등장을 했고, 이 와카라는 것은 야마토 우타, 그 일본의 노래라는 준말인데, 일본의 사계절과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노래하는 그 내용인데요. 되게 5, 7, 5, 7, 7 이렇게 해갖고 딱딱 그 글수가 끊어져 있어요. 총 31자로 구성이 됐다. 우리나라 시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문 문학 중에 모노가타리라는 게 있어요. 모노가타리.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노가타리는 오늘날 그 장르에 해당한 것이 소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예. 뭔가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의미에서 모노가타리라고 이제 했는데, 주로 여류 작가들이 많이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의 미술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야마토의 기법이 있었고, 막기에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이제 신대축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축쿨이라는 것은 자연의 경관을 재현하여 그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일본의 고유한 건축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부 구조는 그 저택의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그다음 천으로만 공간을 구획을 해요. 이게 뭐 벽으로 구획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다다미를 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등장한 소이츠쿠리하고 좀 약간 다른 모습이 소이츠쿠리는 이제 문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방을 구분시키거든요. 자, 그다음에 갈리의 복식도 당의 강복이 아니라 그 일본 고유의 강복을 바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몇 개 쓰다가면 요걸 쓰시는 게 낫겠죠. 뭐 일본 고유의 강복, 가나 문짝, 신대쭈꾸리, 와카, 모노가타리, 그다음 야마토에 등등을 이제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한두 개 쓰라고 하면. 그래서 공부해 두실 때 이 국뽕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다예요. 일본사. 좀 약간 그렇죠. 이것도 많이 나온 거야. 이 고대사 부분에서.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보통 고대와 근현대사. 근데 은근히 그렇게 문제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중세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렇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또 최근에는 일본사와 관련된 기출을 좀 안 내더라도 중국과 관련돼 갖고 연관시켜서 동아시아사에 있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지 인증번호. 자, 인증번호가 81번이야. 81번. 첫 번째 인증번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죠. 일본 중세. 자, 일본의 중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대략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서 전국 시대를 이제 일제 중세로 봐요. 물론 일본 중세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논쟁하려면 끝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일본사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돼요. 가마쿠라에서 무르마치 전국 시대 이 정도. 뭐 도요토미 시대요시까지 딱 일본의 도요토미 시대요시까지는 아니고 그 거기 이제 그 전까지는 봐야 되겠네. 도요토미 시대요시는 보통 근세 포함시키더라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호주 마사코의 연설이다. 미추친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요 지문은 이제 가마쿠라 막부 초기 때 조코의 난이 나왔어요. 이 조코의 난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명칭을. 자, 이때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 있죠.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던 그 처였던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토모의 처 호조 마사코. 이 호조 마사코가 했던 연설이에요. 이 호조 마사코인데 이 호조 마사코가 되게 여걸이에요. 예. 그래서 호조시 집안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 강대뿐만 아니라 그 호조 마사코하고 그 당시 가마쿠라 그러니까 호조 마사코하고 요리토모하고 결혼할 때 호조 마사코가 요리토모에 달라붙으면서 결혼했어요. 그 아빠는 되게 반대했는데 왜냐면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외가의 도움을 받고 겐페이 가시를 통해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 미나모토인데 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 당시 이제 호주 마사코가 이제 이런 연설을 했던 건 그만큼 실권이 있다는 거죠. 미나모토가 그 말에 떠서 죽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가 첫째와 둘째 아들인가 그 사람이 연달아서 이제 2대 쇼군, 3대 쇼군이 됐는데 실제는 호조시에 의해서 제거당해요. 예. 그래서 그 미나모토 가문은 3대에서 끝나고 호조시가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죠. 그리고 쇼군은 형식상 놔두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호조 마사코의 연설 내용이에요. 요게. 자, 그런 내용을 보면요. 자, 조정으로부터 줄곧 차별받고 착취당한 무사들은 현재 지위를 끌어올리는 자나 누구인가? 요리토모가 아닌가? 요리토모는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고 세운 사람이요. 지금이야말로 죽은 요리토모의 은혜에 보답할 때다. 만일 조정을 따는 자가 있다면 만류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토를 향할 때는 먼저 나를 죽이고 가라. 이 말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알려면 그 당시 조쿠의 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요 사실을 이해를 하려면요. 그래서 이 조쿠의 난은 이제 그 전에 그 미나모토가 일어나서 가마쿠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가마쿠라하고 그 당시 조종, 교토에 있는 조종이죠. 권력을 이분화시켰어. 가마쿠라는 간동 지역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조정 간서 지역, 오늘날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지역을 했죠. 그래서 권력이 이원화가 있었고 가마쿠라와 조종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어났던 것이 그 뭐냐면 조쿠의 난이야.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종 측에서 고토버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간서 지역의 사무라이를 직결시켰어요. 간동하고 대립됐던.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초창기 때 불리하니까 호조 마사코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동부 지역에 이제 그 무사들 직결시켜가지고 조쿠의 난을 진압을 하고요. 교토보 상황을 유배시키고 그리고 전공을 세웠던 무사들에게 패배 귀족들과 그 간서 지역의 무사들의 자원을 다 몰수해서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조쿠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공가의 권위는 이제 무너지고요. 그리고 공과 무가의 이원 정권이 붕괴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당시 조선과 사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요거는 이제 아니죠. 당시 조선하고 이제 사신을 교환한 건 아니고, 요때는 이제 대체 일본은 어떤 시대냐? 무르마치 막과 에도 막부 시대 때요. 전국 시대는 약간 이제 끊겨졌다가 중앙 그 정부 차원에서 교류는 무르마치 막과 에도 막부 시대 때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사신을 그 교환인데, 뭐 통신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진했던 작가 이제 세안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포도를 세안하기 위한 그런 이름을 불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 상키군따이 등을 통해서 통제받고 있었다. 일단은 이건 오답이지만 요거는 상키군따이는 외워두셔야죠. 명칭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상근교대라고 하셨는데 이 상키고타이 제도는 그 에도 시대 때 다이모드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내용은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모드의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에도의 거의 인질로 삼고 경련을 고대도 다이모드의 가신을 거느리고 영지를 떠는 에도 와서 소군에게 수기하고 가족을 만나게 했는데 이 상키곤타이가 이제 다이모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요. 그렇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지만 에도와 오사카 도시와 상근 행력이 지나가는 도로에 숙박시설들을 번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전국시대 디귿이죠. 요리토모가 전국시대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본을 통일했다. 이건 요리토모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서였던 거고요. 후대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행해줬죠.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 혼란을 처해져 있었다. 지금 맞죠? 요거는 그래서 그 당시 조쿠의 나눔에서 혼란에 있었던 시대야. 아직 질서가 뭔가 가마쿠라 중심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은 교토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막부로 연 것이다. 아니죠. 도쿄가 아니라 교토가 아니라 교토는 예전에 그 조정에 있었던 수도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막부를 열었던 것은 도쿠가 이에야스가 막부를 열었던 것은 에도죠. 에도. 오늘날 동경, 도쿄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청왕의 고초를 그 교토가 아니라 에도로 옮겼어요. 에도로. 예, 그래서 답이 옳은 거니까 4번이 돼요. 자, 그럼 2번을 보자. 2번. 자, 다음 밑줄친 가의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을 두 가지 쓰고 이후 나타난 고사의 신분상의 변화를 쓰시오. 자, 가마쿠라 시대에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무사들과 농민은 같은 그 지역을 거주했으나 에도 시대에는 무사, 농민, 수급자, 상인들이 신분이 나눠지고 무사들이 다이모성에 있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다. 자, 이런 그 변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병농 분류와 신분제의 결과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죠. 자, 가마쿠라 시대 때에서 무르마치까지, 그러니까 전국시대라는 개념이 이제 무르마치 후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기에 많자면 무사와 농민들이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이 무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개발 영주들이거든요. 자기 토지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공을 이제 영주한테 갖다 바치긴 하지만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지역적 근거에 대해서 같이 농민들을 통치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뭐 짓도라든지 수구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면서 통치를 했는데 근데 무노마치 막부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좀 달라져요.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일단은 그 당시 센가쿠 다이모드 등장했잖아. 그리고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사들을 쉽게 동원할 필요가 있어. 자기 측근 무사들을 동원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무사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죠. 하극상 시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불려와. 그래서 자기 그 중심성 밑에 살게 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조카마치라고 하죠. 조카마치. 그래서 마치 조카마치를 에도 시대 때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기술됐는데 이거는 그 문제 기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조카마치는 이미 전국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조카마치라는 의미가 마치는 정, 그러니까 마오리죠. 조카는 성 아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 아래 마오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사들이나 그리고 상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걸 또 제도화시킨 사람이 그 뒤에 도쿠가 이에야스고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든 제도가 체제가 에도 시대까지 계속 간 거야.
자, 하여튼 이 에도 시대에는 무삼,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신분이 나눠졌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사농공상이라고 하죠. 요때 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사는 우리는 선비사자로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무라이 사자예요. 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다이모의 성들이 있는 도시들에 모여 살고 되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병농분리와 신분제 분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병농분리는 뭐냐? 병농분리는 무사계층과 농민계층을 분리시켜버린 거야. 그럼 예전엔 분리가 안 됐냐? 예전에는 잘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국시대까지는 분리가 잘 안 됐던 시대야. 왜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농민들이 그 당시 무드마치 막부 때부터 이끼란 걸 해요. 이끼. 이끼라는 것은 심을 모아서 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이끼들이 있는데 그 농민들이 이끼를 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칼이 필요해요. 칼이나 창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촌 사회에서 농민이면서 그 다음 전쟁 시 동원되는 그런 사무라이들이 있으니까 반은 농민인데 반은 무사인 계층들이 있어요. 자, 이걸 잔지무라이라고 하거든요. 잔지무라이. 이들은 기병으로 활동했던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전국시대에서 잘 주역 보면 우리가 총포대로만 생각하는데 전국시대에서는 조총부대는 이제 부수적인 부대였고 실제로 창부대예요. 창. 창병이 활동이야. 이 사람들은 주육군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들도 이제 뭐냐면 뭘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죠. 평상시에 이제 농민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란의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도수령을 내려요. 도수령. 그래서 이 도수령을 내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무기를 수거를 하죠. 이끼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 가지고는 수거하고 그리고 농민 중에 반돈 반무사 계층 잔지무라의 계층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들 중에 아예 그냥 농민에 편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시로 올라가고 자기 아예 그 전문적인 사무라이 계층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애매한 계층들 없애버려. 이 도수령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도수령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에도 시대 때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무라이 계층이야. 무기를 찰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무라이 딱 연상하면 큰 칼 하나하고 짧은 칼 단도 두 개를 딱 차고 다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굳혀진 것이 도쿠가 이에야스 이후부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병농 분류와 신분제 분류와 관련된 게 뭐냐면 그 타이코 겐지, 타이코 켄치 제 발음이 좀 좋네. 이게 뭐냐면 태약 검지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태약 검지. 이 명칭도 외워두셔야 돼. 도수령과 함께 명칭도 외워두세요. 제가 이게 그 한강편에 쓰는 거는 명칭 외워두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하도 요즘에는 그 채점하기 편하게 단답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명칭이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이제 암기 과목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채점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채점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태압검지라는 게 의미가 뭐냐? 태압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데요시가 받은 그 조종의 간직을 얘기해요. 시데요시는 농민 출신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원래 정통 사무라이 가문에서 나왔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자적인 막부를 만들지 못해요. 왜냐 막부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미나모토 집안이어야 되거든. 이게 정통이 있어요. 쇼군이 되려면 쇼군이 되고 막부가 되려면 미나모토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 그러면 아사카가 다카오지는 뭐냐?
아사카와 다코지는 미나모토의 반계열 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집안 자체가 예전부터 사무라이 집안으로서 좀 약간 명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한부역주한 거죠. 근데 시데요시가 농민 출신이고 신분이 낮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천하의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뭐 미나모토 집안의 후손이라고 떠보대면 뻥을 치면 사람들 그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는 조종에 빌려서 예전에 청왕 무시했는데 예전에 쇼군들은 청왕을 우대하고 그리고 이 청왕부터 받는 간직인 태압이라는 힘으로 뭐냐면 통치를 했던 거죠. 독자적인 막군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검지라는 건 뭐냐? 여기서 검지는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해요.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태학 검지에서 검지는 전국 시대 때 다이모들이 많이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학 검지 내용을 제가 이제 나중에 전에 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용 첨부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토지 측량을 기준을 통해서 전국의 토지를 4단계 매겨서 국고단가를 산출하고 그 국고단가에 따라서 다이모드에 바치는 그 군사 동원의 수를 정하고 연공, 농민들이 연공을 바치는 기준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태학 검지를 통해서 촌락지수와 토지 보유 관계를 확립하고 신분제 분립하고 다이모와 군역구가 기준이 됐다. 그래서 종전에 복잡하게 엉켰던 중추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했죠. 그리고 이때 토지 보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쿠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그 나름대로 검지도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하쿠쇼에 등록된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그 등록되지 않는 그런 비농민층들은 사무라이 상인계층들은 다 뭐냐 성하촌 조카 맞추는 이제 올라가서 살도록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사무라이 계층과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신분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분상 변화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무사의 신분상 변화를 어떻게 있냐. 자 일단은 무사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무라이가 이제 예전엔 직접 경쟁자 저는 관리자라고 하죠. 직접 경쟁자 관리자 역할을 해서 분리돼 갖고 그다음 봉토 소유자, 토지 관리자 이게 아니냐? 예, 직접 경쟁자에서 토지 관리자, 예, 제가 잘못 썼어요. 동목 수급자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농촌에 살면서 같이 농민들 일을 하거나 가서 이제 지도를 하거나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게 보이시죠? 네, 보일 거야. 제가 이제 그 화면이 약간 이제 이쪽 그 보이는 화면하고 좀 다르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만, 아이고 이거 이쪽 옮길 수 있나? 네,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봉토 소유자, 토지 관리자들은 저 어떤 사람이냐? 1만석 이상은 다이모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만석 이하는 뭐 하타모토, 그다음 1000석 이하가 아마 곡괭이,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봉토 소유자들이라고 하고요. 복록 수급자들은 그 밑에 종사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사무라이 아시가들, 보병 계층이죠. 창병, 아시가들 계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가도 같은 그런 계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1번의 막번 체제가 성립된 시대는 요 막번 체제 자체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자, 막번 체제의 의미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게 막이라는 것은 막부죠. 에도 막부. 번이라는 건 다이몰인데 자, 막부가 다이모들 여러 가지 장치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상기 곤따이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일성 정책, 일국 일성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후시약부라고 해갖고 막부의 소유의 성곽을 수여하거나 시소공사를 부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국고닥가를 기준으로 해서 무사의 어떤 병력과 군마수, 무기의 종류를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결혼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도록 꼭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이모들 통제를 하는 거야. 이게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라는 뜻인데, 잘못 적어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있었다.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예전에 가마쿠라 막부와 우르마치 막부는 무슨 시대였냐? 이거는 같은 봉건제도라도 지방 분권적 봉건제도예요.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였다. 그래서 이걸 에도 막부라고 한다. 요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굿노트에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올감인가? 올감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이동이 돼. 신기해. 저는 별로 이제 쓸 일은 없는데 그 노트 필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센토쿠 시대인데 센토쿠 시대는 전국 시대예요. 전국 시대. 전국 시대는 막권 체제가 아니라 아니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운 그 영국 지배 체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에도 막부 시기 때 이제 말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잖아요. 요걸 적어야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상인의 성장을 이제 불러일으키고요. 존인의 성장을 있고 거꾸로 사무라이들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돼요. 사무라이나 그 당시 다이모나 그 당시 또 그 막부 이런 것들 재정적 악화를 또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연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쌀로 받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쌀값이 떨어져. 공산품에 비해서. 예. 그리고 또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존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치 풍조가 되게 많이 만연돼 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다이모들, 뭐 사무라이들 막부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재정적 악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뭐 번차원이나 막부 차원에서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껐어요. 채무가 많아졌어. 거기다 이제 자연재해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농민 폭동, 하쿠쇼 폭동도 일어나고 도시민들의 어떤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부나 그 당시 번에서 나름대로 뭐냐면 그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부의 개혁은 대개 보면 예전에 에도 막부 초창기 때 뭘로 복귀하는 자연경제 시스템을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경제 그러니까 농경경제 있죠. 농촌경제 복귀시키려고 했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번외 개혁 저희도 사스마나 조슈번의 개혁은 상품화폐 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혁을 했죠. 그래서 막부가 했던 개혁들, 그러니까 고개혁, 보호개혁이나 그리고 간세개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요번에 나왔던 요 시험에 나왔던 덴포개혁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죠. 명칭 일단 고 간세이 덴포개혁. 자, 요런 개혁들을 진행을 했지만 실패했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요번에 했던 게 덴포 첨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번개혁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노중 수야 충방이라고 했는데 이건 한자로
사람 이름을 적은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진이 이 사람이 미주노 다다꾼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주노 다다꾼이. 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막부의 로주였는데 이 사람의 시시한 막부 최후의 개혁. 이 개혁은 이제 덴포 개혁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덴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덴포 개혁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교우 개혁하고 그런 간세이 개혁을 모델로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다 읽기는 좀 힘드니까 요약을 하면 이 미질 다다코니가 이제 종전의 고학 간세를 모델로 해서 그 당시 개혁의 주요 내용들 보면 검양령이라든지 출판물 통제 여기 있죠. 그리고 가부나카마 폐쇄, 그 다음에 상지령 이런 것들 내렸어요. 등등. 그래서 검양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사치풍조가 확산이 되니까 이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단은 이제 뭐냐면 그 사치성 의복을 금지시키고 고가의 가자나 요리를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가복기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뭘 써야 될까요? 여기 때 첨보개혁, 교개혁, 첨보 덴포 개혁이죠. 덴포. 그 다음에 첨보개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첨보개혁. 한자 적으면 한자음은 첨보개혁. 자, 상인에 대한 통제를 했다고 했죠. 상인에 대한 통제. 자, 상인에 대한 통제는 뭘 적으셔야 되냐? 자, 이거는 가부나카마 태산. 그 다음에 일반 상인이나 제한 상인의 자유로운 상거래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가부나카마라는 것은 가부나 나카마는 이제 그 무르마치나 가셨을 때 자를 의미해요. 자는 이제 상인 조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부라는 것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독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카마 집단, 상인 집단 중에 특허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을 가부나카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부나카마에게 독점권을 주고 영업세를 받았어요. 그동안 애동업과. 자,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 가부나카를 해산시킨 거야. 왜? 가부나카가 물가의 어떤 상승의 원인이 된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거래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영업세만 축내고 받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시키고 실패했어.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올랐거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복잡한 유통 구조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부나카마의 독점 체제도 있지만 아까 좀 잘못 말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하나가 복잡한 유통 체계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막부에서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악화 주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겹쳐서 물가를 상승시킨 거지 꼭 가부나카 하나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세가 궁하니까 가부나카를 다시 복귀시키죠. 예, 이런 것들 일시적인 정책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부터는 번정개혁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막부개혁이고 그 밑에가 이제 뭐냐면 번정개혁이야. 번에서 했던 개혁인데 자, 번정개혁은 주로 여기 사스마변이라든지 조슈변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요 사스마나 조슈변은 토자마변이죠. 도자마변. 도자마변은 에도마쿠 때 세키카를 하나 이후에 그 에도마쿠에 충성을 맹세한 번이기 때문에 얘네는 좀 못 믿어갖고 방방에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요때 선왕 옹변들이 막정개혁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중에 장주변이 상품을 위탁하여
그 위탁 판매하고 하간에 지나는 성박과 하물에 가세하는 방식으로 했고, 요때 장주변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적어도 근데 좀 헷갈리네. 자, 요때 장주변은 조슈변이에요. 그리고 하간에 하면 시모네스키 해협이 나오죠. 그래서 시모네스키 조약 있죠. 거기를 시모네스키 하간이 나가는데, 하간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시모네스키는 여기가 큐슈가 있고 이렇게 혼슈가 있으면 본섬이 혼슈죠. 큰 섬이 여기가 밑에 있는 게 큐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시코쿠가 있어요. 이 섬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한해협을 통해서 여기 네 쪽 센토나이카로 들어갈 때 요 지점이 있는 항구가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시모노세키란다. 시모노세키죠. 요 지역을 누가 통치했냐면 그 당시 조슈변이 통치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박과 하모의 가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에 들어갈 것은 유구를 통해, 요 유구가 단서죠. 유구를 통해서 중국과 교육을 추진하여 사탕수수 전매제를 실시했다. 뭐 있긴데 여기는 유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사스마변이죠. 그래서 사스마변은 유구 오키나와를 그 당시 에도막부 때 실적 군사적으로 통치를 했죠. 근데 이제 에도막부 유구 왕국을 그 당시 그대로 뒀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교육 때문에 그래요. 중국과 교육을 통해서 조국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사탕수수 전매제를 실시했다. 남쪽 지역이니까 사탕수수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전매제 실시는 각 변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매제를 실시해서 그 특수회사를 만든다는 전매제 거기서 실시하고, 거기에 누굴 참여시켰냐면 상인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판매권을 준 거야. 대신에 상인들이 그 가지고 있던 사무라이의 어떤 그 번의 채권을 분할 그 뭐냐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상인들 입장일 때는 빚은 거의 분할 납부 100년, 500년 이렇게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실제 탕감을 받은 거고, 대신에 빚은 이제 뭐냐면 청산해 주는 대신에 전매권을 얻게 돼요. 서로 응행하는 내용이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걸 좀 볼게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번과 라에 지칭하는 사건을 쓰시오. 자, 다에 들어갈 번은 사스마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막부를 타도가 신정권을 수입한 거, 이건 메이지 신정. 쉽지만 그냥 점수 주기 위해서 이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메이지 유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교토 원전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막부 개혁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일단 그 막부 개혁을 좀 공부해야 되죠. 막부 3대 개혁, 교우 개혁, 간세 개혁, 덴포 개혁. 특히 고우 개혁은 교과서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우 개혁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첨부 개혁과 함께. 그다음에 번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예. 그리고 사스마와 그 당시 이 조슈번이죠. 조슈번의 위치, 그다음 에도막부 때 도자마변의 어떤 그런 위치나 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도막부 번정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일본 근현대사를 이제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